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주제, 저희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 오늘 주제 부동산을 잡는 특효약. 지금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 잡으려고 그냥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규제 대책 이제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 특효약을 왜 모를까요? 부동산을 잡는 특효약. 그건 바로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근데 왜 이게 자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금리는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올리는 게 어떻게 올려요? 0.25포인트. 그렇죠? 0.25포인트씩 올려요. 퍼센트. 이 이상 올리면은 경제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릴 때는 1%도 훌쩍 더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상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격을 안 가지고 있다. 반대로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안 떨어지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격. 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상당히 부동산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근데 금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한번 보자고요. 여태까지 우리 해왔던 얘기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돈들이 항상 돈은요, 뭐예요? 수익이 많은 데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 선호한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해외 자본, 이 돈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대출이자 다 늘어나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대출이자 늘어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거를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요게 예전에 우리 그 김리에 대한 일반적인 한마디로 시각이에요. 시각. 이 일반 사람들, 전문가들의 시각. 일반 사람 시각이나 전문가 시각이나 똑같죠? 자,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는 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전쟁, 제일 강대국 1, 2 국가들이 지금 부딪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내수 부진까지, 우리나라는 내수가 지금 부진하다. 이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 기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2.2%가 아니라 그 이하가 될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 경제 위기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제 유튜브에 경제 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던 얘기죠. 방금 얘기했듯이.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한 5, 6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것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다. 우리의 경제 체력이 튼튼해야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우리 경제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미국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우리는 올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죠. 그런데 제 말대로 금리를 상당히 못 올렸죠.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과거 전문가들의 단골 멘트 한번 볼까요? 소위 전문가라고, 명색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기준금리 오르면 부동산 대출자들 집 팔려고 내놓고, 시장에 그럼 매물이 쌓여. 그래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금리 인상은 미국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도 영향을 크게 줘서 이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진다. 이런 논리가 과거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미국 기준금리를 우리도 올려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틀리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안 맞는 얘기들. 이거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자,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왜 제가 못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냐면, 금리를 올리면 이게 해외 자본,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 해외 자본들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도 올려. 그러니까 돈이 안 빠져나가. 그런데 경기가 위축이 될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확 위축이 될 거예요. 가뜩이나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한계 기업이거든요. 이 한계 기업들이 계속 도산할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막상 기준금리를 같이 올려서 외국 자본은 안 빠져나가. 그런데도 이 한계 기업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도산을 하게 되면요. 해외에 있는 자본은 당연히 빠져나갈 것이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국내 자본 그리고 우리 국내 자본조차도 빠져나갈 겁니다. 외국의 자본까지 다 같이.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올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제가 목 아프게 이 자리에서 한 5, 6년 동안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한계 기업이라는 게 한마디로 정부의 지원을 받든 아니면 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1년이 지나 보니까 이익은 고사하고 이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한계 기업 비중이 2013년 13.7%에서 지금 14.2%로 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하게 볼 게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비중. 이게 작년에 19%에서 올해 20.4%로 늘었어요. 비슷하게 또 늘었죠. 자, 그러면은 이게 한계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과 현재 한계 기업 합치면은 30%가 넘죠. 지금 34%. 거의 34.6%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리면은 이런 기업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못 올린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드렸던 겁니다. 이 금리를 못 올린다는 얘기를. 자,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인과관계 없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올려야 될 이유도 없고요. 미국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또 따라 내려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80년대에 미국이 경제 불황에 침체에 겪을 때 우리는 3조 호황을 겪었고요. 저금리, 저기 저달러. 90년대 말에 미국의 경제 호황이 왔을 때도 우리는 또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는 이게 인과관계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거지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발 금리 인상, 이제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참 이제 막 올렸죠, 금리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가 다시 금리 인하를 한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 신흥국들이나 이런 데들이 지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이 전 세계 하나의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로 지금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점점 가속화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린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는데 최근 한 1개월 전부터 한 1, 2개월 전에 이 금값이 오랜만에 상승한다는 6년 만에 금값이 최고치를 뚫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 금값이 상승한다. 이 안전자산이죠, 금은.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논리겠어요? 금값이 오르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두 가지 논리죠. 하나는 국가가 전쟁에 처했거나 국가가 정말 그 위기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이 돈이 현금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전자산인 금으로 바꿔놓는다.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보니까 뭐예요? 흐름이 바뀌어서 지금 금리 인하래 전부 전 세계가.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돈이 시중에 더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겠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가만히 앉아서 들고 있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도 역시 안전자산이자 실물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으로 돈들이 지금 유입이 되더라.
그럼 실물 자산은 대표적으로 금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골동품 같은 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에요. 자, 이런 쪽으로 돈들이 지금 유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물 자산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죠. 실물 자산이니까 대표적인 부동산이.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전개 방향은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정말 어정쩡한 상태예요. 지금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 상황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100% 맞습니다. 경제 상황 안 좋은 금리 인하가 맞는데, 이 부동산만 딱 띄워서 놓고 보면 이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부동산이 잡힐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냐? 일단 경제가 더 중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기준금리를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는 빠르면 11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쯤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한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금리 인하는 당연히 유동성을 우리나라도 키우죠. 지금 뭐 부동자금, 유동자금이죠. 단기 유동자금이 1200조 정도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좋으면 경제의 각 분야로 들어가야 될 돈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는 최소한도 2021년도까지는 무조건 오르는 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꼭 기억하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후 전개 방향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라는 얘기를 제가 참 강의할 때 정말 많이 드렸는데, 추세에 따라서 시장을 흘러가는 거지 정부의 규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의 규제책이나 부양책으로 시장을 자주주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오르면 규제책 내놔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하락하면 부양책 써서 끌어올리고, 너무너무 쉽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시장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추세. 그런 추세를 우리는 잘 쫓아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움직여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기회가 왔는데 아직도 기회가 온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내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에 좀 열중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매주 받아볼 수 있게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